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0년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죠. 교문이 굳게 닫히고 수업들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 수학 능력 시험까지 연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당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가 저물고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축년 새해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노욱희 울산시 교육감 모셔서 지난 한 해에 대한 이야기,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교육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시사진단에서 참 자주 인사를 드립니다. 네, 새해 많은 분들에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 노욱희입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육관님 말씀처럼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진솔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이야기에 앞서서 울산 교육의 현 주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2020년을 보내면서 참 우리 교육감님도 많이 바쁘고 힘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임기가 이제 2년 반 정도 올해로 흘렀는데 네. 그동안 이렇게 울산 교육을 이끌어올 수장으로서 어떻게 소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느새 2년 반이 지났네요.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모두가 많이 힘들었죠. 네. 예, 그래서 학교 현장도 힘들었고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당황을 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는 마치 좀 예견했는지는 몰라도 그 코로나 있기 전에 전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빠르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막 이렇게 병행되고 되풀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격 수업 지원 센터를 신속하게 구성을 해서 원격 수업에 관한 모든 걸 다 지원을 하게 되었고 특히 초등교사들이 만든 그 학습 꾸러미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고 그걸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돌보면서 힘들어서 전국 최초로 이제 교육재난 지원금을 그랬었죠.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또 이제 원격 수업에 다시 들어가면서 많이 힘들어서 제 2차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1월 25일부터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정말 따뜻한 봄에는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히 좀 중점적으로 지난해 교육 사업 내가 좀 열심히 어떤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안전을 제일로 해서 사업을 펼쳤고요.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조직 개편하면서 작년 초에 안전총괄과를 마침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이제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잘 운영을 했는데 학교에 이제 방역 물품을 지급하는 일부터 마스크 아시죠, 그죠? 네, 그렇죠. 마스크, 뭐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걸 다 이제 지원을 하고 또 학습도 또 사실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학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격수업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었고 또 교사들이 교전에 안 하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안전도우미를 지원을 했고요. 또 전국에서 울산만 지원한 게 학교 급식 도우미를 지원했습니다. 급식을 띄워서 애들이 이제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식 도우미를 지원했고 원격 수업 도우미도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고 아무래도 방역이 중요하지만 학습을 또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해서는 기초 환경을 튼튼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뒀고 그게 특히 이제 한결 책임 교육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또 울산에서만 한 게 이제 저희들 울산형 영어 교육이라 해서 많이 들리면 다 들린다고 해서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 교육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을 다듣 영어라고 네. 저희들 네이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리를 잡고 학부모 동아리도 만들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취업지원센터, 네. 또 진학지원센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네, 추진했던 많은 사업만큼이나 좀 성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1년 사업 가운데 뭐 최대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약속한 게 많이 있지만 네. 시민들이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교육복지 그리고 교육복지. 청렴에 관한 겁니다. 청렴. 그동안 울산교육청이 교육복지가 전국 거의 뭐 꼴찌였고 좀 아쉬웠죠. 예, 네. 청렴도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고등학교 무상 급식을 네. 실현했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준비물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여행비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했고요. 예.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 주치의제는 우리 울산교육청만 시행을 하고 네. 있는 제도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무상교육은 올해 상반기에 완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한 학기 앞당겨가지고 빨리 했죠. 네. 작년 말에 완성을 했고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사립 유치원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도입을 해서 교육복지 최상위를 달성을 했고 청렴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를 받았고 특히 네. 작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속들을 지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울산에는 그동안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 그리고 울산교육수련원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를 완공을 했습니다. 네.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수학문화관을 개관을 하고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형교육센터를 개관하게 돼서 이제 학생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아졌다는 걸 들고 싶습니다. 네, 성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아쉬웠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또 올해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아쉬웠던 거는 사실 원래도 생겼지만은 코로나로 해서 더 심각해진 게 교육 격차입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그리고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이렇게 이제 많이 노출되는 이런 네. 문제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교육 격차와 관련해서는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 교육복지사, 상담사, 담임 선생님들로 해서 이제 소통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학습과 관련해서는 예. 전 초등학교에 희망하는 교사에게 한 1수업 2교사제를 시행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원래 담임 교사 수업 교사가 계시잖아요. 네. 한 분 더 가서 좀 느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채택을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복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움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그런 맞춤형 지원을 하는 두드림 학교를 네. 또 더 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돌보는 거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런 돌봄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우키 교육감과 지난 1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올해 울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무상교육도 그렇고 교육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울산의 어떤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고 계시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높거든요. 올해 교육 정책의 방향 그리고 목표가 궁금합니다. 울산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학생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4가지 역점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 중심 미래 교육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젝트 수업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1학교 1프로젝트를 권장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성교육 생태 전환 교육의 대전환을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네.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 교사들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또 집중 학년제를 도입을 할 겁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집중 학년제를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또 생태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거고요. 또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학생 자치를 중심에 둔 학교 자치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가 있습니다. 학생 자치와 관련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하는 그런 규칙을 정하는 활동들을 하게 될 테고 이걸 위해서 학생 토론을 학교 단위에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문화예술 체육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일단 강조를 하고 또 교사들과 관련해서는 전 교사들에게 비폭력 대화 그리고 회복적 생활 교육 연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디지털 교육 기반 미래 학교에 대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격 수업을 일상화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교원 역량 강화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참여를 전제로 하는 그런 미래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하는데요. 네.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 개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한 그런 학교를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였나요? 성교육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이게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이 좀 어떤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성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있으면 원치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고 또 사회적 관계 중심의 그런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학생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또 상대방 의사를 존중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한 결과 훨씬 더 책임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또 네.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교사나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이제 앞으로 함께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약간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나갈 거고 또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 대상 성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 요즘 기분 좋은 변화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 울산이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10월부터였죠. 네. 고기 없는 월요일을 운영하면서 채식 선택 급식을 운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하기까지 어떻게 좀 이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작년에 그 채식을 하는 학생하고 학부모 교사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오, 네. 자기들의 건강권 그리고 또 뭐 선택권 네. 그리고 또 양심의 자유를 해친다. 이래서 헌법 소원을 낸 바가 있어서 소수기는 하지만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채식 선택급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만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하고는 사실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기 없는 월요일은 너무 육식을 과도하게 먹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고기라면 육식을 얘기합니다. 다른 네. 또 생선이나 이런 거 먹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육식을 좀 줄여보자. 이게 이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동물 복지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 네. 또 지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그쵸. 육식이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다 취향이 다르고 또 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영양사들과 협의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이게 이제 많이 선행이 돼야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많았는데 그동안 계속 도시락을 사다니든 채식하던 한 네.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처음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됐다는 그 SNS를 저한테 저도 보내와가지고 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채식을 했다는 학생이었죠. 예, 예.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네. 네, 오프닝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 일상 특히 교육 환경에 정말 많은 영향을 또 미쳤잖아요. 지난해 학교 현장 구체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우선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선생님 한 분은 병원에 실려가기도 네. 했었고요.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이 연기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처음에 이제 원격 수업으로 들어갔을 때 서버가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은 다 이제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교사들이 이제 원격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준비가 덜 됐잖아요. 교사들 연수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저희들 강화를 해서 쌍방향 수업을 지금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위기를 가져온 그런 또 원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생태 환경 교육도 얘기했지만은 네. 교육도 이제 미래형 교육 과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수학 여행이나 뭐 체험 학습이나 몸을 움직인다거나 예술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됐죠. 원격 수업 할 맞죠. 때. 네. 그래서 앞으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확산 추세로 봐서는 이게 금방 끝난다라고 좀 확신을 할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그럼 학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뭐 대면으로 진행이 되냐, 원격으로만 진행이 되냐 말이 참 많습니다. 올해 수업 방식, 뭐 다양한 학사 일정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아무래도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빨리 좀 코로나19가 정리가 돼서 대면 수업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모두가, 바라는 네. 그런 얘기일 건데, 그래서 좀 유치원이나 또 특수나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원격 수업이 사실 힘듭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하면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 중에도 좀 대면 수업을 늘리도록 하고 또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또 학습 꾸러미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좀 급별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이 학습터에 뭐 조종례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교과별, 주제별로 화상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었고요. 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 원격 수업과 관련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원격 수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원격 수업 기간에도 1대1이나 1대2 이런 정도로 해서 학교에 오게 해서 수업을 하게 하고요. 또 크게는 이제 원격 수업 뭐 인프라 구축하는 것, 또 플랫폼을 확대하고 것.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쌍방향 수업을 늘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 더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돌봄도 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과정 또 수업 방식에 변화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미래 교육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 뭐 이제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이 일상으로 있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선해서 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거고요. 학교 준비하는 거, 교사가 준비하는 것, 또 학생이 준비하는 거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수업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격 수업 들어가니까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자기 자기 주도 주도. 학습 또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모두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수업을 하자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창의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하는 거고요. 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또 배려하고 타인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교육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코로나를 가져온 그런 또 원인이기도 한데 생태 환경 교육이 또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만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넘어서 지역 사회로 또 그리고 마을로 이래서 이제 마을 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사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우킥 울산시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 건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교육복지하고 청렴도를 이제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한 바탕 아래서 학생 수업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네. 학생 수업은 핵심이 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을 이제 역량 있는 교사로 저희들이 되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건 또 연수를 혁신하는 거거든요. 네. 연수를 수업 중심으로 연수를 하고, 그리고 또 교사들이 수업이나 학생 생활 지도 외에 업무들을 다 들어들여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교사들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자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 자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대응 교육 이런 부분도 강조가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격 수업이나 이런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 또 교사들 역량을 키우는 문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마을과 함께하는 그런 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기획할 때부터 일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항상 현장에다가 시선을 두고, 또 현장 중에서도 학생에게 시선을 두고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행한 사업이 학교에서 어떻게 정착을 되는지 끝까지 챙기는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확보가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이 좀 증가했다고는 들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올해 예산 규모 그리고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예, 울산 교육 예산은 이제 중앙정부 이전 수입 또 우리 자체 수입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기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조금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92억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1조 7,839억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조금 늘었지만 인건비 그리고 네. 또 법정 부담금 이런 게 이제 경직성 경비라고 하죠. 네. 경직성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할 예산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사 중복 사업을 이제 통폐합하고 또 뭐 전시성 행사나 이런 걸 다 줄여서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은 가용 예산은 줄었지만은 학교로 내려보내는 예산은 작년과 같은 규모로 내려보내서 학교 네. 교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 중심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 조성하는데 1,236억. 네. 그리고 복지 예산, 특히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지 유치원 무상 급식하는 그 복지 예산이 2,971억 많죠. 예. 그리고 또 학생 친화적 교육 환경 개선하는데 875억. 그리고 코로나가 앞으로 또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또 방역 물품이라든지 원격 수업 그 관련한 인프라 구축하는데 65억 이렇게 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누구보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교직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해주시죠. 네, 작년에 사실 어려움은 많았지만은 저는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동안 정말 잘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할 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나 혹은 개인은 약하지만 또 그리고 어렵지만 함께하면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작년 코로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닫힌 교문을 활짝 열어서 아이들이 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교육 주체들과 앞으로 더 많은 소통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벌써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울산시 교육감으로서 꿈꾸는 울산 교육의 미래 어떤 건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고 네. 또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또 시민들이 다 함께해서 학생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물론이고 또 학생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울산 교육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항상 학생이 최중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네요. 네.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사진단 사전에 엔딩곡을 추천받아서 마무리를 대신 합니다.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 상록수 네. 2020 들려주셔서 예. 좀 힘을 많이 주셨었는데 오늘 소개하실 곡도 기대가 됩니다. 뭔가요? 오늘은 이적의 이적의 예, 이적 네. 가수 아시죠? 네. 예, 당연한 것들이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최신곡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예. 곡을 좀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만든 곡인